일단은 두 지문을 골라놨는데 과학기술 8번 세트하고 과학기술 10번 세트를 진행할 거거든. 과학기술 8번 세트를 선정한 이유는 왜 지난번에 우리 육모 전에 집중해야 될 자료 그거 하나 나눠드린 거 있었잖아. 거기서도 AA로 꼽혀있던, 그러니까 제일 우선순위로 꼽혀있던 그 지문이라서 그런 대표적인 지문 하나 보기 위함이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지문 세트가 딱 이 느낌이야. 포멀이야, 포멀. 딱 정형화된 수능 형식의 문제.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공부해볼 생각이고, 솔직히 선생님의 개인적인 넘버 원픽은 뒤쪽에 10번이야. 이건 선생님의 픽이야. 이 녀석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도 봐. 일단 지문 속의 정보량도 어마무시하게 많고요. 두 번째는 문제에서 나오는 이 개념 있지. 이 개념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고, 참고로 작년에도 있었던 개념이야. 여기 보면 이제 띠틈 얘기가 나올 거고 반도체 작동원리 얘기가 나오거든. 기출에서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며 수특에서 최근에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개념이기도 해. 그런데 요즘 문제 스타일이 또 뭐다? 복고풍이다. 했던 개념을 다시 한번 좀 다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구모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 문제 세트이기도 하고 수능 날 나오라고. 오케이. 자,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제 8번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자, 교재 200페이지를 열어서 8번 과학기술 8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은 항상 뭐부터? 문제부터 파악합니다. 어떤 단어들을 만나게 되는지 체크. 먼저 첫 번째를 봤더니요. 야, 좀 독특해. 뭐가 독특하냐면 보통 이거 지금 서술상 특징 문제잖아. 그지? 그럼 서술상 특징 문제는 일반적으로 올바른 거 하나를 찾는 문제잖아. 근데 이는 자신 있게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요. 그럼 되게 다양한 전개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겠지. 근데 이거를 단순히 뭐 열거, 병렬적 구조, 뭐 통시적 관점 이거 하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머릿속에서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 첫 번째 뭐다? 지문 문단 간의 관계 정리야. 1문단 얘기는 뭐고 2문단 얘기는 뭔데 3문단 얘기는 왜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중요하다. 맞지? 잠깐만. 지금 누가 없는 거야? 없는지도 모르고 막 하고 있었네. 자, 오겠지? 금방 오겠죠? 자,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일치불일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단어를 봐야죠. 토마스 영, 빛, 파동, 직진, 컴퓨터 내 실험, 탄소 표적에 통과했을 때 진동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아, 이 지문은 빛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지문이로구만. 요거 챙겨주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 안에 전자기파, 직진하는 성질을 갖는 거, 입자성, 파동. 빛의 입자성, 빛이 파동이다 이런 식의 말들이 보이는 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봤더니요. 니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하래. 적용의 문제인데 니은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 위에 있는 배의 사례를 든 거고요. 기억은 콤프턴 산란이라는 어떤 원리에 대한 설명. 그러면 이 지문의 핵심은 콤프턴 산란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핵심인 거네. 됐죠? 체크. 마지막 네 번째. 보기를 통해서 내용을 탐구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는 아주 정말 친절하게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그래프가 3개 그려져 있죠. 선생님이 그래프가 나오면 뭘 어떻게 하라고 했어? 기억하고 있나? 가로축과 세로축을 봐라. 그 축 정보를 보라고 했었잖아. 자, 가로축만 보면 되는 심지어 얘는 파장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 두드러지는 차이는 왼쪽은 꼭다리가 하나, 오른쪽에 있는 거 꼭다리가 2개씩 있어요. 됐나? 그러면 파장이라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지문 속에서 분명히 얘기했을 거고 이 꼭다리에 대한 얘기도 했겠지. 그렇지? 이거를 찾아내면 4번 문제를 풀기 위한 정보가 제시되는 구절이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4번 문제까지 있었으니까 정어리 속에 빠바박 정리. 지금 이거는 빛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학기술 지문인데 문단 간 관계를 따지면서 조직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파동성이나 입자성과 같은 어떤 성질을 봐야 되는 것이고 콤프턴 산란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들어와. 콤프턴 산란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봉우리 그 특성, 파동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무슨 일을 할 줄 알았으니까 1문단부터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현대과학에서는 자, 첫 번째 글자부터 놓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단어를 선생님이 지금 왜 신경 쓰는 거야? 분명히 전개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있었잖아. 그 통실한 단어를 봐버렸거든요. 그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 구분도 챙기는 거야.
빛이 입자와 파동의 두 가지 성질. 오케이. 빛은 현대시대에서 빛의 성질을 얘기할 때 빛은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된다는 것을 오케이. 성질, 즉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19세기에는 오케이. 시기 구분되고 있어. 19세기의 특징입니다. 이에 대한 논쟁이 매우 치열하였다. 그러면 이에 대한 논쟁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그건 거잖아. 자, 그러면 다시 써보자. 빛이 입자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을 거고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을 거야. 됐죠? 각각의 주장 라인을 판단해 봅시다. 먼저 빛이 입자라는 것은 뉴턴에 의해 처음으로 주창되었어. 자, 입자라는 것은 뉴턴이 먼저 말했습니다. 참고로 그 뒤에 보면 왜가 나올 거야. 예상돼?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의 근거가 항상 연결되는 법이잖아. 오케이? 봐봐. 학자가 파란펜 어디 갔어? 학자가 뭔가를 주장한 거야. 주장. 입자다, 파동이다. 됐지? 뉴턴은 입자라고 주장을 했어. 그럼 입자라고 주장했으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 근거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주 간단하죠. 그는 빛이 입자와 마찬가지로 직진한다는 점을 근거로 오케이. 근거는 직진성이다. 어렵지 않아? 그죠? 그것을 근거로 그 빛을 입자라고 보았다. 됐지? 벌써 끝났어. 한 사람. 다음 뉴턴의 주창 이후. 잠깐만. 단어가 다르잖아. 뉴턴의 주장이 아니라 뉴턴의 주창이지. 물어봐야지. 야, 주창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주장인 것 같아 보이지? 주장은 주장인데 의미가 하나 더 더해져 있는 주장이야. 뭐냐면 앞서서 주장하다. 앞서서 주장하다. 얘들아 이리 가자! 라고 제일 처음 말한 사람. 그게 주창이야. 알겠어? 오케이. 주창이야. 그럼 주장이랑 연결해도 되겠죠? 자, 뉴턴의 주창이요. 근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주창했다라고 말하면 이 작품, 이런 어떤 영역의 선구자라는 뜻인 거야. 선구자 개념까지 추가되는 건 알아두자. 그래서 빛이 입자라는 것은 과학계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었지만 토머스 영은 오케이. 새로운 사람 나왔는데 우리 알고 있으니까 미리 쓸게 여기다가 토머스 영. 아, 참고로 이 토머스 영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아까 우리가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확인했습니다. 그쵸? 이 사람의 주장 판단해야 돼. 두 빛이 서로 퍼져나가며 서로 간섭을 하여 나타나는 간섭 무늬를 확인하고 잠깐만 이게 근거 아닐까? 간섭 무늬를 확인하고 그리고 설명합니다. 빛을 선생님 맨날 말하는 그거 토마스 형이 뭐라고 주장했다고? 입자가 아닌 이런 말이 튀어나오면 뭐라고 했어? 출제 요소다 라고 했었지. 나온다 라고 반응하라. 자, 봐봐. 이 두 개는 완벽한 대응쌍이야. 그치? 대응쌍인데 주장과 근거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not A라는 표현. 선생님 자주 하는 그거 등장했지?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100% 확률이야. 나올 거야. 알겠지?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구절이야. 끝. 안 어렵죠? 오케이. 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혹시 그 과학 유튜브나 이런 것들 즐겨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매우 즐겨봅니다. 선생님은 과학 유튜브 즐겨보고요. 수학 유튜브 재밌게 봐요. 왠지 알아? 난 부담이 없잖아. 나 시험 안 봐도 되잖아. 그래서 부담 없이 보는데 그거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 왜 여기서 빛의 간섭무늬 얘기하는 게 그 슬릭 실험이잖아. 이렇게 빛을 쏴가지고 이렇게 좁은 요 틈을 통과시키고 나서 보면 이 빛이 여기서 쏜다고 치면 여기 판에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실제로 관찰하고 있으면 그런데 아니 왜 이 장면을 가리고 안 보고 있다가 이제 빛이 다 뭐랄까 빛이 있었는지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빛에 의해서 반응하는 어떤 물질을 갖다 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 와서 딱 보면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이렇게 일이 벌어지거든. 개신기함. 나 지금도 이걸 무슨 양자역학으로 설명을 하고 있던데 양자역학도 표현해서 설명하고 있던데 아직도 보고서도 믿기지가 않는 지경이야. 진짜 신기하지 않냐? 바라보고 있으면 한 줄인데 안 보고 있다가 나중에 짠 하고 열어보면 여러 줄이야. 누가 감시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이걸? 자, 아무튼 간에 간섭 무늬를 발견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항상 관찰을 했단 말이지. 그치? 근데 관찰이 아닌 것도 나타났다. 됐죠? 자, 그런데 봐봐. 그의 실험은 어쨌든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 결과였고요. 그의 실험은 빛과 관련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종지부를 찍었다 뭐예요? 아, 빛은 파동이 확정됐어. 끝났어. 이거였는데 여전히 빛을 파동이라고 여겼을 때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남아있었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문제죠. 빛이 파동이라고만 하면 설명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 얘들아, 이거 감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게 얘들아,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그 현상 속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제시한 다음 그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한 해결 가이드와 관련된 몇 가지 정보를 주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가던 패턴의 지문이 뭐냐면 우리 맨날 그렇게 공부했잖아. 사회 지문이 그런 거라고. 그렇잖아. 근데 지금 과학 지문이야. 요즘에는 융합하다가 형식도 융합하고 있다. 됐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맞죠? 이런 거 기억해? 인문 지문의 논리 지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예시가 곧 예시를 이해하는 것이 곧 문제풀이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근데 그 영역이 사회의 문제에서 반영되기도 하고 요즘 그런 문제 되게 많이 보여. 수특에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신경 쓰면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튼 1문단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2문단까지 바로 갈게요. 계속 갑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문단. 20세기 초 신경 쓰자. 자, 통시적인 거 맞나요? 통시적인 거 맞죠? 문제 없죠? 오케이. 바로 체크. 20세기 초 물리학자 아서 콤프턴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제 파란펜을 써야지. 아서 콤프턴. 왜? 뒤에 콤프턴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땄으니까 뭐 중요한 거겠지 뭘. 자, 콤프턴은 탄소로 이루어진 표적의 X선을 쪼였다.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그림을 제시해줬다는 건 이거 전형적인 너희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인 거야. 근데 우리는 또 알지. 이 지문의 이 내용들을 나중에 문제에서 만나게 된다면 콤프턴 산란의 효과에 의하여라는 말이 나오면 아 그거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될 만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일이야. 됐죠? 자, 가봅시다. 자, 뾰로롱 하면서 전자기파를 쏘면 이것이 여기에 부딪혀서 요렇게 나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단순화시켜서 그렸어. 봐봐. 이때 X선을 쏘이는데요. 이때 X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를 설명한 거니까 넘어갈게. 특징은 이거야. 진동수가 높고 파장이 짧아. 진동수는 높고 파장은 짧다리 이렇게 쓰는 건 이상한 거진 맞지만 이렇게 그냥 아래로 쓸게요. 파장은 짧아. X선이 탄소로 이루어진 표적의 전자에 의해서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면서 그림과 같은 산란 현상이 일어나는데 오케이. 산란한다. 무슨 뜻이야? 흩어지다 라는 뜻이죠. 오케이. 흩어지는데 컴퓨터는 표적으로부터 여러 산란각 괄호 열고 세타 괄호 닫고 선생님이 세타 읽을 줄 알아요. 선생님이 세타를 읽게 된 거는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선생님이 세타 몰랐던 거 한번 얘기했었지. 그거 되게 웃기는 얘기였었죠. 아무튼 간에 세타로 흩어지는 X선의 파장들과 세기를 측정하였죠. 표적으로 입사하는 X선을 그래프의 가로축의 파장으로 이거는 람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되게 당연하던 짓거덕이잖아. 진짜. 아무튼 간에 나 이거 공부한 건데. 자, 파장으로 람다로 세로축에는 특정 파장에서 빛의 양인 세기로 나타내면 자, 보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부터야. 먼저 입사하는 X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의 뾰족한 봉우리 모양을 보이고 하나의 봉우리 모양을 보여. 자, 신경 써야 되는 구절 맞지? 왜죠? 아니 뒤에 문제가 있었던 포인트가 이거잖아. 봉우리 한 개인 거. 그럼 아까 그거 입사하는 X선 얘기였겠구나. 오케이? 아직 다 이해는 못했지만 연결시켜 생각하면서 보는 거야. 보이고 이때 봉우리의 정상에 해당하는 파장은 7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미터였다 라고 했으니까 봉우리가 이렇게 하나 이때 요때 요 높이는 71.1 곱하기 블라블라 얇게 뭐야. 아무튼 이만큼. 됐지? 다음 그러나가 나왔네요. 그러나가 나왔네요. 아니야. 또 대형쌍이지. 보여?
대응쌍이야. 그러나 산란한 X선은 산란한 X선. 무슨 소리야? 얘들아 요게 입사하는 X선이지. 근데 선생님이 X선을 왜 이렇게 둥글둥글 그려놨을까? 왜? 파장이라며 아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야. 즉 산란은 이렇게 나와야 해. 그쵸? 그런데 두 개의 뚜렷한 봉우리를 가지더라 이거야. 이 녀석은 두 개의 봉우리를 가지더라 이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일단 이게 아니야. 뭐였냐면 이렇게 흘러갔었죠. 오케이? 가상에서는 그러면 이쪽 축하고를 놨을 때 요 각도만큼 산란하는 거였잖아. 꺾여버렸잖아. 꺾이는데 꺾임 이 결과 그래프를 보았을 때 봉우리가 두 개라는 거야. 두 개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됐죠?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봉우리가 두 개가 되더라. 아니 왜? 일단은 또 이것까지 저 디테일하게 정리하고 가네요. 이때 한 봉우리에 해당하는 파장은 입사하는 X선의 봉우리에 해당하는 파장과 비슷했고, 자, 두 개의 봉우리를 나눠서 설명해. 그 두 개 중에서 이걸 편의상 A, B라고 부를게. A는 하나는 입사하는 X선과 유사한 그래프를 그려. 오케이? 그 파장이 유사하게 나타난다고요? 근데 두 번째는요. 어디 갔어? 다른 봉우리에 해당하는 파장은 X선의 봉우리에 해당하는 파장에 비하여 콤프턴 이동이라고 부르는 파장만큼 긴 것. 자, 그럼 뭐예요? 이것도 노란색으로 쓰지 말고 왜 이걸로 썼을까? 자, 이쪽은 입사한 녀석과 유사한 녀석이 튀어나오고 이쪽은 콤프턴 이동이라고 불리우는 거리만큼 이동한 상태로 뭐가 어떻게 됐다고? 파장이 길어졌어. 파장이 길어짐. 되고 있어? 따라오고 있어? 정리되고 있어? 머릿속에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하려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림에서 입사하는 X선 하나의 봉우리인데 두 개는 산란한 건 두 개. 하나는 하나랑 앞에 거랑 유사하게, 하나는 콤프터 이동만큼 뭔가 파장이 길어지게 나타난대. 자, 이때 콤프턴 이동은 이걸 콤프턴 이동이라고 부르는데 밑에다 쓸게요. 자, 이때 콤프턴 이동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산란각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나. 이거 별표 맞네. 왜 별표야? 독서 지문에, 과학 지문에 핵심 요소 이거 아니야. 뭐뭐 하는 때, 뭐뭐 하는 경우, 뭐뭐 할수록, 뭐뭐 할. 맞지? 선생님이 매번 얘기하던 그거야. 달라지는 건 1도 없다고 했어, 항상. 그치? 이건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콤프턴 이동이라고 하는 건 파장이 길어져서 그래프가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건데, 그래프가 달라질 때 산란각이 큰 건 콤프턴 이동도 큰 거래. 됐어? 오케이. 중요한 정보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문단에서 이걸 연결해서 이어가고 있네요. 가봅시다. 이 현상은 X선을 파동으로만 보는 당시의 고전적 이론은 설명되지 않는다. 이 현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얘들아, 그럼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왜 파장이 길어지느냐는 거야. 자, 다시 설명되지 않는 문제에 빛이 파동이라면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파장이 길어지는 거래. 그럼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 얘기가 요 얘기 아님. 그치?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일단 알아야겠어, 얘들아. 그 다음에 지금 이것부터 이 현상을 설명해 보려고 해. 이런 느낌이잖아. 됐지? 3문단 설명 들어가 보자.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고전적 이론에 의하면 X선은 그림과 마찬가지로 마루와 골을 갖는 사인 함수의 모양으로 진동하는 전자기파여야 돼. 그렇지? 사인 함수를 갖는 진동하는 전자기파. 그렇지? 뭐가? X선이라는 것은. 사인 함수가 선생님이 뭔지 개뿔도 모르지만 적어도 빙글빙글이란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알아. 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마루랑 골이 뭘 말하는 거겠니? 여기를 말하는 거겠지? 선생님이 그림을 개떡같이 그려서 그러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다면 가장 높은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다? 마루. 그럼 여기는 건 골이겠지. 이거 수학으로 뭐라고 불러?
도와줘. 극값? 아, 극대. 그럼 얘는 극소값 이렇게 되는. 알았어요. 네. 자, 마루와 골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때 자 보자. 표적에 있는 전자는 자 그럼 봐봐. X선은 이렇고 표적에 있는 전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기장에 의해 진동하는 전기력에 따라 사인 함수의 형태로 진동하므로 그러니까 똑같이 사인 형태의 함수로 진동하는 파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지. 들어오는 전자기파와 똑같은 주기로 진동하면서 그러니까 X선이 들어와서 표적 전자를 건드리면 진동도 동일해야 되고 또 똑같은 진동수의 파동도 동일해야 돼. 그게 원래 벌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파동이 잠깐만 똑같은 진동수로 그렇지 똑같은 주기로 진동하는 진동수. 자 그러면 봐봐. 같아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지금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 말하는 거잖아. 또 이거는 같아야 된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렇게 나가야지. 근데 왜 파동이 달라지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이게. 맞나요? 그걸 심지어 얘들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말하면서 지금 설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야. 따라서 전자위에서 산란한 X선은 표적에 입산하는 X선과 같은 진동수를 가지며 진동수와 파장은 서로 역수에 비례하므로 파장 또한 변하지 않아야 된다. 진동수와 요렇게 쓰자. 파동이 아니고 선생님 이걸 기다리고 있었네. 파장. 됐어? 파장은 동일해야 되고 진동수도 동일해야 해. 근데 지금 파장이 길어졌잖아.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생각해 보자. 자, 니은 물 위에 배가 떠 있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됐지? 떠 있는데 생각해 보자. 배의 한쪽에서 물결이 오면 배는 파동에 의해서 아래 위로 흔들리지. 잠깐만. 배는 파동에 의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야? 맞냐? 그럼 여기서 이 비유를 왜 쓴 거야? 이 들어온 이 물결이라는 녀석이 결국엔 뭐에 해당하는 거거든? 아까 입사한 X선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녀석은 그 입사한 X선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표적 속에 있는 전자를 말하는 거지. 입사할 때 얘가 요렇게 들어왔으므로 그러면 당연히 이 배도 요렇게 흔들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인 거잖아. 계속 그래서 이때 수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물결은 진행하고든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물결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 하지만 파동이라 여겨졌던 X선은 특정한 각도로 산란되며 진동수가 변하는 콘프턴 산란이 일어난 거야. 아니 이게 동일하지가 않은 거야. not 동일인 거야. 얘도 not 동일인 거야. 파장이라면 같아야 되는데 얘는 1초에 위아래로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번 하는데 얘는 혼자서 1초에 올라갔다 한 번 내려갔다 한 번 그리고 반쯤 올라오기까지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야. 박자가 안 맞는 거지. 근데 얘는 뭐임? 됐어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컴퓨터는 정리합니다. 컴퓨터는 X선을 자 정리합니다. 컴퓨터는 정리. X선을 이렇게 바라보자. 뭐야? 파동이 아니라. 중요한 말이지? 내고 싶은 거지 이거 지금. 그치? 파동이 아니라 뭐예요? 에너지와 운동량을 갖는 입자와 같은 광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X선은 광자다라는 주장이 있어. 광자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라고요? 에너지와 운동량을 가짐. 됐어? 이게 컴퓨터의 정리 내용이야.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X선이 표적 안에 약하게 속박된 전자들의 에너지 및 운동량을 전달하는 거야. 지금 이게 뭐예요? EU잖아, EU.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게 핵심이고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었겠구나.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산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들어가서 이해하고 들어와서 얘가 가만히
그냥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야 하면서 툭 치고 가버리니까 하면서 다른 각도로 움직이면서 다른 힘이 더해지는 바람에 얘는 힘을 좀 줘버렸고 얘가 그만큼 반대만큼 어떤 특정한 각도로 이동하고 특정한 주기만큼 다르게 이동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마지막 문단이야. 네 번째 문단. 그래서 누구 튀어나와?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의 이걸 들고 옵니다. 빛을 입자로 보는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에 의하면, 자, 이번엔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 아니, 이 얘기는 왜 하는 걸까? 관계도 따지라고 했어 아까? 이게 왜 하는 거지? 강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대. 나는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 말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선생님이라고 독서 지문에 나오는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풀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해가 안 되면요,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부터 빛이라고 하는 것은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야. 얘는 그렇게 말했어. 오케이? 받아들이자. 이런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전자와 부딪히면 광자는 산란되고 약하게 속박되어 있던 표적의 전자는 튕겨나가게 되는데 이때 전자는 운동 에너지를 얻게 돼. 오케이. 자, 간단하게 필요한 말만 쓸게요. 부딪혔어. 그러면 에너지를 획득하게 된 거라고요. 튕겨나가게 되면서요. 됐나요? 빛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충돌 과정에서 전달된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충돌 전후에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날 때 입사된 X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일부는 튕겨나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된다. 그러면 이 녀석은 튕겨나가는 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됐어? 그러면서 말합니다. 결국 튕겨나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었으므로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었으므로 지금 이거 뭐예요? 어떤 대상의 이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산란된 X선은 입사하는 X선보다 조심해. 산란된 X선은 입사한 X선보다 이쪽이야, 이쪽. 오케이? 산란된 그 결과물은 더 작은 진동수를 가지고 진동수는 작아지고 파장은 커져. 잠깐만. 파장은 길어진다? 뭐랑 똑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잖아. 같은 말 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파장이 길어져.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을수록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에너지가 작은 거야. 이것도 이해돼? 이게 왜 에너지가 작다는 말인지 이해돼? 왜? 선생님이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어슬렁 들어가서 어이 히사시부리 하면서 걷기를 빡 쳤어요. 선생님은 히사시부리 하면서 0.1밖에 안 썼어. 나는 99.99를 남겨놓고 있어. 근데 얘한테는 그 0.1이 커서 하면서 저기로 날아가 버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얘가 이동을 한 거야. 에너지가 줄어든 건 맞는 거야. 됐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쨌든 99.99가 됐으니까 이를 줄어든 거 맞잖아. 줄어든 것다고 설명하는 거고, 이때 결국에는 이와 같은 해석은 컴퓨터 내 이동의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것이죠. 또한 입사된 X선의 파장과 거의 비슷한 값의 산란하는 파장은 X선과 탄소 원자 전체의 상호작용으로 파장이 미세하게 바뀐 것인데 이 값은 무시할 정도로 작은 값이다. 왜 무시할 만큼 작은 값이야? 아까 말했잖아. 나는 100을 들고 왔는데 0.1만 줬다고. 됐어요? 그래서 이 값은 무시할 수 있어. 컴퓨터 연구는 빛의 입자성을 증명했으며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는 이중적인 성질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빛이 입자도 가지고 있고 파동성도 가지고 있다. 왜? 왜 입자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정리! 에너지와 운동량을 지니고 있으니까. 왜 파동성을 지니는 거야? 간선 무늬가 나타나고 파동의 형식을 지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써먹어야 돼, 이거 나중에. 오케이? 이해하려고 용 쓰셔야 되고.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실 거는 뭐냐면 문제를 맞추는 레벨이 아니야. 어디서 문제가 나온지를 보시라고. 선지 체크할게. 1번. 특정 대상의 속성에 대한 이론들을 통시적으로 보여준다. 맞냐?
통시적으로 보여줬니? 통시적인 게 정의가 뭔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대상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 처음에는 입자다. 아니다. 파동이다.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파동이 아닐 수도 있고 이거 그 혹시 광자라고 불리는 건 아닐까? 아니 그것도 입자에 있어. 광연자 같은 걸로 불러야 될 것 같아. 아 그럼 정리하자. 입자 파동이다. 됐니? 그럼이야. 2번. 특정 실험의 결과가 현대과학에 어떤 의의를 주는지. 그렇지. 현대과학에 어떤 의의를 줬어? 둘 다다. 3번. 특정 이론의 시초를 밝히고 시초는 누군데? 유서만의 시초는 뉴턴이 아니야? 콤프턴이야? 그리고 그 이를 주창한 과학자가 제시한 현상을 제시한 거지. 콤프턴 산란. 됐어? 다음. 특정 과학자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면서 특정 과학자는 또 누구야? 콤프턴이야 이거. 콤프턴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면서 연관된 과학, 다른 과학자의 이론. 그게 누군데? 이 아인슈타인이잖아. 선생님이 지금 따지고 있는 건 문난 간의 관계야. 그치? 일문난에서 뉴턴이 그랬는데가 아니라고. 이거 이런 식으로 풀었으면 틀린 거야. 알겠지? 여기서 말하는 건 콤프턴이 중심인 거야. 5번. 특정 실험이 대립하는 두 가지 이론 중 대립하는 두 가지 이론은 뭐야? 빛은 입자다와 파동이다. 됐지? 이거 중에 하나만 선택되도록 공언했니? 아니야. 가소 콤프턴의 결과물은 빛이 입자이며 파동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며. 틀렸네. 5번이 정답이네. 오케이. 요거는 지문 구조를 봐야 된다는 정보를 주는 문제였어. 됐지? 아니 이 큰 흐름을 못 읽고 읽을 땐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근데 그래 한 문장 한 문장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읽었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글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거 조심해야 돼. 됐고. 2번 가보자. 1번. 토마스 영은 빛의 간섭무늬임을 확인한 것으로 파동성을 뒷받침한다. 0, 간섭무늬, 파동성 안 나올 리가 없지. 대응상, 나대. 나온다니까? 확인했어?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부분 때문에 수특 문제가 정말 좋으니까 꼭 풀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예전처럼 무슨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괴롭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초 확인하는 문제, 레벨의 문제도 아니야. 문제 출제의 원리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어 지금 이게. 다 풀어야 돼. 2번. 빛을 파동으로 간주할 때 빛은 진동이 사인 함수의 모양인 전자기파이다. 그냥 이거잖아. 있는 그대로 써온 것뿐이잖아 이건. 그치? 됐어. 3번. 빛이 직진하는 성질을 갖는 것은 뉴턴이 빛의 입자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쓰였다. 뉴턴, 직진성, 입자. 그렇지. 써먹잖아. 4번. X선을 표적에 쏘는 컴퓨터의 실험은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거 어디다 썼어. 빛은 콤프턴의 결론. 파동이 아니라니까. 강자다. 4번이지. 나대에만 집중해서 답이 보이겠네 이건. 그래서 선생님 이건 그냥 기본적인 문제고 확인 문제고 빨리 풀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제대로 이해했다면 보자마자 피식 웃으면서 3번 찍어내릴 수 있어야 돼. 됐니? 무슨 파동이야. 이 빛의 입자성을 증명해내고 있는데. 아니 미쳤나 봐?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을 같이 설명하고 있었잖아. 5번. 당시의 고전적 이론에 의하면 파동의 통소 표적을 통과했을 때 진동수는 변화가 없었어야 된다. 동일해야만 했다. 요거지. 그리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5번 선지가 제일 중요한 선지라고 봅니다. 오케이요? 이 질문이 바로 이 전체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잖아. 핵심을 찌른 선지야 얘는. 됐어? 무슨 기술적 선지가 아니고 이 글의 중심 화제를 찌르는 선지라고.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 왜 같지를 않지? 라는 겁니다. 됐나요? 3번 갑니다. 물 위에 배의 사례를 바탕으로 컴퓨터 산란을 이해해봅시다. 자, 하나씩 풀어내면 돼. 아까 우리 이해했잖아. 이 배의 사례. 가자. 물 위에 떠있는 배는 블라블라 다 필요 없고 이 배가 X선이야? 아니지. 물결이 X선이지. 배는 그 물결에 의해서 움직이는 애니까. 2번. 아래 위로 진동하는 배를 통해 컴퓨터 산란에서 빛의 입자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빛의 입자성을 이해한 거니? 파동성을 이해한 거 아니야. 땡. 3번. 물결이 배를 지나 이동하는 것으로부터 컴퓨터 산란 현상에서 튕겨나가는 전자를 이해할 수 있어? 야, 물결이 이동하는 게 튕겨나가는 걸 이해하는 거야? 다시, 물결은 입사한 X선이야. 입사한 X선을 통해서 표적전자의 움직임을, 뭔 소리야? 입사한 X선이랑 표적전자는 서로 다른 건데. 4번. 물결이 배를 지난 후에도 그 물결의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물결은 거대한 흐름이니까 않는 것은 입사한 X선이 봉우리가 하나인 이유와 관계가 있냐? 봉우리가 하나인 거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는 얘기지. 그리고 선생님은 또 여기서 4번 선지가 중요한 선지라고 보는 거겠지 그러면. 왜? 분명히 4번 선지에 진동수에 변하지 않은
봉우리가 한 개, 입사한 X선 이런 식의 말들은 전부 다 했던 말들이거든. 이런 데서. 엉뚱한 데서 답 가져오기 참 좋다고요. 이해를 못하면 4번 선지도 굉장히 나를 매혹적으로 끌어당기는 선지가 될 수 있는 녀석인 거야. 이거. 어렵게 만들자면요. 항상 말하죠. 오답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존재했던 단어들을 되게 신경 쓰이는 단어들을 다 늘어놓은 다음에 그걸 쭉 뿌려가지고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거야. 되게 그럴듯하다. 조심해야 돼. 5번. 물결이 배를 지난 후에도 그 물결의 진행 방향과 진동수가 바뀌지 않는 현상과 X선의 콤프턴 산란 현상을 견주어서. 그치? 바뀌지 않는 이 현상과 콤프턴 산란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잖아. 나 동일을 말하는 거잖아. 이 두 개를 서로 견주어서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다. 맞네요. 정답은 5번. 됐죠?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보기 문제가 나오면 뭘 어떻게 하라고요? 건방 떨지 말고 선지부터 점프하지 말고 보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이해하자고 했었지. 이해하러 가볼까? 자, 뭐 파장 높이가 71.2 이런 건 다 페이크라는 말이 좀 그렇고 현혹하기 위한 단어고 가나다의 파장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가자. 가, 나, 다를 정리하자면 가는 뭐야? 요거예요. 봉우리가 하나니까요. 입사한 X선의 그래프겠지. 두 번째, 나랑 다가 바로 산란한 X선이겠지. 맞아. 그런데 나랑 다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바로 파장의 차이가 있었고 파장의 차이는 어디서 그 큰 틀을 찾아야 돼? 콤프턴 이동이 파장의 차이잖아. 파장이 길어지는 거였잖아. 파장이 길어지는 거니까 산란각이 긴 거야. 그럼 얘들아 정리. 가는 입사하는 X선, 나는 출사하는 게 아니고 산란한 X선. 근데 산란한 X선 중에서 나랑 다를 비교했을 때 입사각이 큰 건 나야 다야? 다지. 여기까지 이해됐음? 그럼 이제 팔짱 끼고 풀어도 돼. 가봐. 1번. 가와 나의 그래프 모습이 다른 이유는 튕겨나가는 전자가 운동에너지를 잠깐 뭐야? 1번이네? 그지? 허무하게 답이 쉽게 나왔죠. 그리고 얘들아 그 이유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잖아. 결론적으로. 요거잖아. 왜 달라지냐고? 운동에너지로 변환돼서 아까 말했잖아. 0.1을 줘버렸잖아. 내가 99.9를 내버려 두고. 그거 말하는 겁니다. 됐죠? 1번 답이야? 좋아. 나머지 선지 봐봐. 나보다 다에서 산란각이 작겠니? 다가 크지 땡. 3번. 나와 달리 다의 오른쪽 봉우리에 해당하는 포장은 콤프턴 이동이다. 잠깐만. 봉우리가 두 개 나오는 것 자체가 콤프턴 이동 아니야? 나와 달리 다가 아니라 나와 다 모두겠지. 되고 있어? 4번. 나와 다의 왼쪽 봉우리는 X선과 탄소 원자의 원자 전체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다고. 무슨 상호작용이 전혀 없어. 상호작용의 결과물인데 지금 이거는. 그쵸? 산란의 뜻이니까. 5번. 가보다 나 다에서 X선의 에너지가 더 크겠니? 작겠니? 잘 생각해. 가보다 나다에서 더 크겠니? 아니지. 나다에서 더 작아졌겠지. 왜요? 일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되었으니까. 됐어? 참고로 5번 선지가 더 중요한 선지야. 선생님 봤을 때는. 그치? 이거 연습하라고 1번 준 건데 5번 선지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참고로 이런 문제를 괄호 열고 3점짜리로 만드는 방법은 5번 선지를 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니들이 스스로 생각해봐. 여기서 이 말을 어떻게 꼬면 내가 속고 넘어갈지.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 기출 보는 거고 참고로.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8번 지문 호다닥 끝나봤습니다. 쉽지 않아요. 언제나 그렇지만. 목이 아파서 조금만 쉬었다가 10번 문제, 10번 세트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어갑니다.